네, 샌베츠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몽골의 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신민선 선생님이고요. 자, 몽골의 차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딱 몽골 하면 떠오르는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몽골의 차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종류와 또 언제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을지, 또 그리고 차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몽골 사람들은 언제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보면은 자, 13세기 후반에 원나라 시대 때 그때 티베트 지역에서 그 라마 불교가 같이 넘어오면서 그때 차 문화도 함께 넘어와서 그때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차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세 히티 싱근 버스럽 이때니 데츠. 자, 이때니 데츠라는 말은, 자, 데츠라는 말은 최상품이란 얘기예요. 자, 이때라는 것은, 자, 이때 동사에서 나오는 먹을 것. 자, 음식의 가장 최상품은 차이다. 자, 묽은 액체이지만 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차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인들은 새끼 밥은 안 먹어도 되지만 하루라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차를 굉장히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주로 벽돌차를 만들었어요. 벽돌차 이렇게 차를 잎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벽돌 모양처럼 만들었는데, 자, 이것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제 절구에 찢는다던가 이제 가루를 내어서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몽골 차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르체 아니면 바랑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수테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르라는 것은, 자, 하르는 우리가 색깔 배웠을 텐데 검정색을 하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랑이라는 것도 제가 흑색, 좀 어두운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차의 색깔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그 색깔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던 거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홍차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찻잎을 넣고 끓인 것을 하르체 아니면 바랑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태체. 자, 수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동물의 젖, 우유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태가 붙으면은 우유가 있는 차다. 그래서 우유가 들어간 차를 수태체라고 하고, 이거는 찻잎을 넣고 끓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부어서 만든 것을 수태체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보면, 자, 수태체는 우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하얗죠. 자, 그래서 몽골인들이 대표적으로 마시는 차이기도 하고요. 자,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은 먼저 끓는 물에 찻잎을 넣어서 우려요. 그 다음에 이제 끓이면은 이제 그 위에 우유를 다시 부어서 이제 끓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좀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차를 마실 때 우리가 컵에다 조금 이제 마실 만큼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담잖아요. 하지만 몽골에서는 우리 그 시골에 가면 게르에 그 큰 터가 있어요. 터고 냄비가 있는데 그 냄비에다가 차를 넣고 굉장히 많은 그 우유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가보면은 이렇게 큰 보온병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거의 한 2리터짜리 되는 거 있는데, 이 수태체를 만들어서 이 안에 보관을 해놓고서 이제 하루에도 이제 목마를 때마다 정말 물처럼 되게 자주 마시는 것이 이제 몽골의 수태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태체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 몽골은 한국보다 땅이 엄청나게 커요. 한반도의 7.4배라고 하죠. 그래서 또 남쪽에는 사막이 있고, 또 그리고 북쪽에는 타이가지대, 삼림지대, 그리고 또 서쪽에는 이제 고산지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자연 환경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는 이제 것들을 식물이나 뭐 요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자유롭게 수태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이제 물의 염분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얼마나 있느냐가 차이가 있는데, 서쪽 지방은 좀 더 짜고 동쪽 지방은 좀 밍밍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다양한 수태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넣느냐에 따라서 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선생님이 세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자, 우선 반시. 자, 반시. 여기 보이면 만두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반시가 몽골의 만두죠. 고기 만두, 조그마한 만두예요. 이것을 수태체, 차에다가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버르츠. 자, 버르츠라는 것은 몽골의 육포예요. 육포를 넣어서 만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따. 보따라는 건 쌀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넣어서 수태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태체 세 가지를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면 수태체가 왜 이렇게 몽골 사람들은 즐겨 마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몽골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한국과는 달라요. 한국에서는 이제 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몽골에서는 올랑이 때 육류 그리고 자강이 때 유제품 두 가지만 주로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태체를 만들어서 평소에 굉장히 자주 마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침이나 저녁을 먹을 때 이제 뭐 그런 요리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를 가지고 가서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겠죠. 그래서 특히 아침에 차는 이제 식용으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제니가짜르. 자, 제니가짜라는 것은 차를 마시는 곳이에요. 근데 식당이라는 말을 제니가짜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헐스니가짜르라는 거 헐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헐이라는 건 식사인데 자, 식사랑 별개로 제니가짜르도 식당이라는 의미로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태차는 어디에 좋을까? 효능을 살펴보면은 자, 굉장히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한대요. 그리고 소화를 잘 시켜주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몽골에 겨울 가보신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몽골이 너무 춥잖아요. 영하 막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겨울에 체력을 보충해주기도 하고 또 추위에 떨 때 뜨거운 차를 마시면은 또 몸에 좋으니까 이렇게 수태차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에 대한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몽골에는 차에 대한 금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금기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니면 말을 할 때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금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밤에 부모님께서 휘파람을 불면은 뱀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런 걸 막는 것들을 다 금기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금기를 어기면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자, 몽골에서 차는 굉장히 귀한 식품이에요. 유제품은. 그래, 특히 이제 수태체, 그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된 금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랑이 때, 차강이 때 육류와 또 유제품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했던 몽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에 대한 금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선 차를 만들 때 지켜야 될 금기가 있는데 자, 차 아까 뭐 반시태체, 막 버르츠테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고기를 잘게 잘라서 넣어서 먹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차에다가는 이렇게 붉은 것, 그러니까 고기를 바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금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의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쓰레기랑 함께 버리지 않습니다. 네, 차 이제 우리고 나면은 차 찌꺼기 이제 잎이 남을 텐데 그것은 함부로 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찻잔에 침전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침전물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라 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몽골 가정에 방문했을 때 차를 대접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몽골에만 있는 좀 특이한 풍습인데 우리 한국의 이제 고실의 풍습과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제 자연에 바치는 풍습이 있어요. 차를 끓이면 첫 잔은 제니 데즈. 자, 아까 데즈 나왔네요. 데즈가 뭔가 최상품이라는 것도 있지만 되게 처음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이렇게 바가지 같은 데다가 차를 담아서 이렇게 하늘에 대지의 신에게 하늘에 뿌린다. 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끓이고 맨 처음 것은 이제 신에게 드린다라는 그런 특이한 풍습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손님을 대접할 때 지켜야 되는 금기가 있어요. 자, 몽골에서는 무조건 손님이 집에 방문을 하면은 수태차를 대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금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주구이, 잘해 주구이. 그러니까 수태차를 그 집에 대접하지 않으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것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요. 자, 그래서 함께 풍습을 알아볼 텐데 자, 차를 손님한테 대접할 때는 자, 오른손으로 대접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자, 몽골도 그러니까 왼손은 좀 꺼리는 손이고 오른손이 중요한 손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전해줄 때는 오른손으로 전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손으로 전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차를 그릇에 따라줄 때는 이제 그릇의 입구를 손으로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릇에 입구라면은 차가 있으면 이렇게 잡고서 주는 것은 이제 예의에 굉장히 어긋난 것이고, 이렇게 차를 밑에 받치던지 두 손으로 이 그림처럼 차를 드려야지 예의에 이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이제 차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내려놓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한 입이라도 맛보고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손님한테 준 차인데 그 사람이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나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차를 한 입이라도 이제 내려놓지 않고 바로 마신 다음에 내려놓습니다. 네, 이것이 특히 한국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예절이기 때문에 꼭 좀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와 관련된 몽골어 표현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자, 몽골에선 수태차를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파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파는 것 포장지에 뒤에 몽골어를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 자, 히렉레크자와르. 자,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트가슬락 호가차. 자, 호가차라는 것은 기간을 얘기하고 하트가슬락 하면은 저장하다라는 얘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제품을 비교한다면 뭐 사용 기간, 유통 기간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우선 어떻게 마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틱, 자들츠, 잭, 알클란트 힌. 델은 헐종그람 보찰승 할롱오스히트, 세탈, 호트가츠 히륵승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오트. 자, 오트라는 것은 이런 차 봉지를 얘기합니다. 차 봉지. 티백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트락라는 것은 찢다. 자, 티백을 찢은 다음에 차를 컵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자, 이거는 그램이에요. 자, 200g을 끓는 물을 자, 보츠락. 자, 이렇게 주전자 같은 데다가 이제 끓인 물을 넣고서 자, 세트르라는 것은 잘 세는과 비슷한 말이에요. 잘 호트가처럼 이렇게 숟가락에 넣어서 이렇게 젓는 것을 호트가라고 얘기해요. 호트가 히렉스.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너무 쉽네요. 자, 이렇게 티백을 찢어서 차를 넣은 다음에 200g의 끓는 물을 넣고 잘 섞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 기간에 대해서 볼까요? 자, 호레라는 것은 건조한, 자, 습기가 없는, 그리고 세룽이라는 것은 이제 서늘한. 자, 그러니까 습하지 않고 서늘한 환경에서 자, 몇 년? 2년 동안이나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차 사용 방법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트, 차 봉지, 자트락, 찢다. 그 다음에 할롱. 자, 할롱이라는 것은 뜨거운 얘기죠. 우리 덥다. 아, 오늘도 할롱벤 할 때 덥다. 그 다음에 호트가 컵에 어떤 차를 젓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몽골어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차나하락. 우리는 차를 만들 때 차를 끓이다 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몽골어서 이때는 차나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차나하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보체스베가 오상 제니 오르가마슬라 히트 보차르까치 이때 슈렛. 자,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우선 끓는 물에 자, 제니 오르가마스,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벽돌차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찻잎을 넣고서 자, 끓이고 자, 이때 슈렛.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네요. 자, 이때 슈렛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를 넣으면은 차가 우러나죠. 그래서 우리다, 차를 우리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끓는 물에 차를 우린 다음에 자, 위에 자, 우유나 아니면 보삿 얼츠. 자, 아까 배웠었죠. 뭐 반시 넣을 수도 있고 머르츠 넣을 수도 있고 뭐 보따, 샤르보따 같은 거 더 수태차에 더 넣을 것을 네메치 넣은 다음에 찬스니 달아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 자, 산마르치 제버스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몇 번. 자, 이제 사무락라는 동사가 좀 어려운데, 자, 보면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 차를 계속 위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바가지 같은 데 던져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차의 맛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떠서 위로 올려서 다시 이렇게 휘젓는 이런 것을 사므라라고 몽골어에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를 이제 끓여서 이제 새로운 뭐 추가적으로 뭐 넣을 것, 반시나 뭐 밀이나 뭐 곡식 같은 거 더 넣고서 끓이면서 계속 여러 번 이렇게 휘젓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므라 어떤 것을 이렇게 젖을 휘젓다. 그리고 이때 슈레 차를 우리다. 라는 표현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몽골의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몽골에 또 갈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수태차 이제 체험을 해볼 텐데, 그때 꼭 오늘 배웠던 내용을 또 다른 언어권 친구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배웠던 이 단어들 잘 숙지하시고, 자, 기억날 때까지 여러 번 이제 동영상 보시고 이제 외우셔서 그 캠프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빠이스테.